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팩토리 100.3 금요판과 나울통의 진행을 맡은 조강래입니다. 올해 1월부터 울산광역시에도 관광재단이 출범했습니다. 울산관광재단은 마이스 산업을 중심으로 울산의 다양한 관광 콘텐츠 발굴을 목표로 업무를 수행하게 될 텐데요. 제조업 중심의 이미지가 강한 울산광역시에서 관광도시로서의 면모로 전환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함경준 울산관광재단 대표이사와 파워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치설가 이태입니다. 전국적인 명소랑 간절곶밖에 없는 울산 관광재단 출범 이후 태화강 국가정원과 유네스코 우선 등재 목록에 선정된 방구대 안각화 등 지역의 자원을 관광자원으로 어떻게 활용할지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울통의 엄유미 작가입니다. 기대와 우려 속에 울산관광재단이 출범했습니다. 볼거리, 놀거리가 없는 노잼 도시로 불리던 울산에서 관광재단 출범은 그 의미가 남다른데요. 관광재단 출범 이후 울산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오늘 함경준 울산관광재단 초대 대표이사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처음에 카메라를 드니까 손이 떨리더라고요. 우리가 녹음을 잘할 수 있을까? 처음엔 좀 걱정되더라고요. 나이도 직업도 모두 다르지만 설레는 마음으로 카메라와 마이크를 잡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방송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기뻐요. 100마디 말보다 더 큰 울림을 담고 있는 방송. 시민들이 직접 만들고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이 함께합니다.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은 우리의 소중한 권리입니다. 이 캠페인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함께합니다. 네, 함경준 울산관광재단 대표이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사팩토리 100.3과 나울통 청취자 여러분께 간단한 소개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1일부터 새로 출범한 울산관광재단의 대표를 맡고 있는 함경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올해 1월 출범한 울산관광재단의 역할과 2021년 주요 사업과 추진 방향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울산관광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하고요. 울산광역시의 관련 조례에 의해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입니다. 네. 주로 하는 일들은 울산시의 관광 마케팅 사업이라든가 또 콘텐츠 발굴, 또 마이스 산업 육성이 주 업무가 되겠고요. 이를 위해서 기존의 그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던 울산 전시 컨벤션 센터하고 그다음에 시티 투어 운영 업무도 저희가 이관받아서 지금 운영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특히 울산관광재단은 지역 관광뿐만 아니라 마이스 분야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전담기구로 설립이 됐는데요. 주요 사업으로 마이스 산업을 꼽은 이유는 무엇이며 또 구체적인 마이스 산업 운영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먼저 그 마이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이스라고 하는 것은 MICE인데요. 이게 회의라는 말인 그 영어의 미팅, 그다음에 포상 관광인 인센티브 투어, 그다음에 국제 회의인 컨벤션, 그다음에 전시박람회인 익스비션과 이벤트를 갖다가 머리자만 따가지고 만든 말입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근데 이 마이스 행사에 있어서는 그 참가자들이 기업이라든가 고급 직능단체의 그 구성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굉장히 수입이 많기 때문에 소비 여력이 크고 또 관광 소비 지출도 굉장히 큽니다. 저희 조사에 의하면 보통 관광객에 비해서 이제 2.8배의 소비 지출을 한다고 좀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그 경제 효과가 높겠죠. 지역 경제 효과가 굉장히 높게 되고요. 또 아울러서 이 단체 소속된 구성원들이 그 유력 인사거나 오피니언 리더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오시고 나서 다음에 이제 구전 홍보 효과가 높기 때문에 마이스 산업 육성을 위해서 관광 산업을 일으키는 그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시 컨벤션 센터의 개관 준비를 지금 일단 우선하고 있습니다. 네. 개관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지금 상반기에 하려다가 지금 하반기로 지금 연기가 되었는데 울산을 대표하는 그 대표적인 전시회로 울산이 이 수소 시범 도시이고 제조업 산업 기반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국제 수소 에너지 전시회라든가 산업 안전 위크를 갖다가 대표 전시회를 육성하기로 했는데 그걸 이제 요걸 이제 하반기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각종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마이스 목적지로서 울산을 홍보하는 일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말씀 들어보니까 마이스 산업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은데 반면에 또 이를 놓고 관광재단이 고유의 업무인 관광 사업이 아니라 마이스 산업에 너무 치중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관광 산업에 좀 속해 있는 그 사업들은 굉장히 많은데 마이스 사업은 관광 산업 전체를 육성하기 위한 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마이스 사업을 통해서 이제 관광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그런 일종의 마중물 사업 같은 그런 그런 요소가 많이 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또 그 이외에도 저희들이 이제 마이스 사업에 자꾸 강조를 하니까 이제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또 시장 조사 분석, 관광 시장에 대한 조사 분석이라든가 네. 또 중장기 전략 수립이라든가 또 울산 관광의 브랜드를 개발한다든가 또 이런 여러 가지 그 사업들을 하게 되겠고요.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울산시가 워낙에 지금 관광 산업에 대한 기반이 좀 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관광 인력 개발을 위한 그런 여러 가지 그 종사자 전문 교육이라든가 네. 사업체에 대한 그 경쟁력 강화 컨설팅 사업 또 이 스타트업 프로젝트 공모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저희는 지금 중앙정부에서 관광진흥을 위한 여러 가지 지자체를 위한 여러 가지 그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국비 공모 사업이라든가 지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출범에 대한 계획을 발표할 때 아무래도 마이스 산업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먼저 나오다 보니까 그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좀 한편으로 걱정의 이런 목소리도 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울산의 대표적인 콘텐츠로 부상할 수 있는 이 산업관광. 울산은 또 산업도시이기도 하니까요. 그런 산업관광에 대한 고민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혹시 그럼 관광재단에서도 이 산업도시 울산인 만큼 이 기존의 그 산업관광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과 연계해서 이런 산업관광을 좀 더 육성시킬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울산이 그 산업 기반이 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 산업 도시인데 그렇죠. 저희들이 그걸 간과할 리가 없죠. 그건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저희들이 이제 인수받아서 할 예정인데요. 네. 울산 시티 투어에도 산업관광 코스가 지금 개발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또 이 산업관광이 지금 기존에 그 여러 가지 이 상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콘텐츠를 좀 다양화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아이디어 차원에서 좀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은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 그 신차 출고 시기에 관광객들이 한번 가서 이렇게 같이 보는 지금까지 뭐 언론인들만 부르고 기자들만 불렀는데 같이 보는 그런 그 이벤트를 만든다든가 현대조선의 그 대형 선박들을 진수식 같은 거를 갖다가 같이 그 관광객들이 같이 본다든가 이런 코스들을 개발하는 그런 컨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럼 울산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문화관광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광재단의 역할이 중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울산 관광재단은 울산의 그 관광 정책하고 이제 관광업계를 연결하는 연결고리라고 하겠습니다. 또 네. 아울러서 관광업계에 대해서는 그 조정자 역할도 하고요, 후원자 역할도 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 역사 문화는 관광의 주요 콘텐츠로서 저희들이 절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일단 그 전시 컨벤션 산업 쪽을 말씀드리면은 울산 전시 컨벤션 센터가 이제 개관이 되게 되면은 네. 당연히 이제 거기에 그 국제회의 기획사라든가 여행사라든가 또 전시 사업자 같은 그런 여러 가지 관광 관련 그 사업체들이 창업이 되게 되겠고요. 전시 컨벤션 행사에 참여하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문화와 역사 요소를 가미한 관광 코스들을 개발해가지고 저희가 좀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 얘기는 이제 행사 전 프리 앤 포스트, 행사 끝나고 포스트 투어라고 그러는데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 예정이고요. 또 요즘에는 이제 그 관광 사업체들이 상당히 이제 기술 기업화하고 있습니다. AI라든가 블록체인, 가상현실 같은 이런 여러 가지 기술 요소들을 이용해가지고 기술 기업화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향이 가속화되고 또 개별 관광도 확대되고 융복합화도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업 이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그런 도전적인 관광 기업을 육성한 것이 좀 필요하다고 좀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코로나19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모두가 힘들었지만 특히 관광산업은 전례 없는 위기를 맞이했는데요. 코로나19의 장기화 속에서 지역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울산관광재단의 타겟책 무엇이 있나요?
네,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네. 근데 20년에 작년도에 2020년에 관광업 매출 손실만 해도 14조 한 1,000억 정도가 났다고 지금 그 문화관광체육부에서는 지금 이제 조사가 되어 있고요. 네.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백신이 접종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이제 호전이 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또 아울러서 이 해외여행도 지금 거의 막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해외여행 부분에서도 지금 코로나 상황 관리가 그 양호한 국가 간에 격리 없이 한번 인적교류를 해보자라는 그 트래블 버블이라고 합니다. 트래블 버블 제도가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저기 국토부에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도입될 것 같고요. 또 이 단기적인 대책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관광진흥기금에서 운영 자금이 약 한 6,940억 정도 올해 계속 이제 풀려 나갈 예정입니다. 또 저희 관광재단 입장에서는 일단 사람들 간의 모임이나 접촉이 좀 많이 금지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비대면 관광 형태라고 할 수 있는 저희는 이제 DIT 관광 모델이라고 그러는데요. DIT라고 하면 드라이브인 스루라고 해가지고요. 그게 요즘 많이 유행하는 차박 여행의 네. 아주 진화된 형태입니다. 여기에 지금 울산의 그 관광 요소들을 갖다 특화 요소들을 갖다 넣어서 상품화하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할 예정입니다. 네. 조금 아픈 얘기인데 울산은 이제 청년들 사이에서 노잼 도시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이나 이제 관광 분야의 기반이 약한 도시 이미지가 관광재단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요소는 아닐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잼 도시라고 얘기 안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근데 일단 저희가 이제 객관적으로 볼 때 울산은 이제 고소득층이 거주하는 그런 산업 도시이고 소비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소비력이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높은 수준의 거주자들을 위해서 도시 기반 시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쇼핑센터라든가 문화 시설들이 굉장히 우수한 수준으로 지금 구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반 시설들이 일단은 방문자들을 위한 것으로 활용되도록 이제 관점의 확장이라든가 관점의 확대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요. 네. 이를 위해서 거기다 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은 관광도시로서의 울산의 이 브랜딩 작업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이 뭐 노잼 도시라고 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산도 있고요, 바다도 있고요, 강도 있고 문화자원도 있고 도시환경도 한꺼번에 다 몰려 있습니다. 이런 것이 다 한꺼번에 몰려 있기 때문에 마케팅 컨셉을 일관되게 만들어가지고 적용하고 또 이 컨텐츠를 제대로만 개발한다면 모든 관광 요소를 갖다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관광 목적지로서 경쟁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좀 아픈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울산의 대표 관광지로 간절곶이 있지만 이게 좀 그마저도 새해 1월 1일 말고는 방문객이 없죠. 그리고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담양의 중록원이나 순천시의 수천만과 같은 이제 전국적인 관광지 브랜딩을 할 계획이 있으신지, 이번에 얼마 전에 좋은 소식이 있었죠. 방구대 안각화 우선등재 목록 선정된 것처럼 울산에 있는 자원을 어떻게 전국적인 관광지로 브랜딩을 하실 건지 좀 궁금합니다. 담양의 중록원이나 순천만이 부러우신 것 같은데 중록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요소들 중에 바다가 없습니다. 도시 환경이 없고요. 네. 그다음에 순천시의 순천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산이 없고요. 도시 환경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다 갖고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부러우신지 나는 제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솔직한 말씀입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런 관광지 브랜딩 작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이제 마케팅 중장기 전략을 만들 예정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브랜딩 계획이라든가 전략도 포함돼서 저희들이 만들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산과 바다, 강이 이렇게 많은데 그럼 오히려 너무 그러니까 집중을 못하고 여러 가지를 한 번에 실험을 해보려다 보니까 선택과 집중에서 약간 뭔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다 있다라고 생각하십시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오히려 다양하다. 풍부하다. 다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십시오. 한 번에 여기서 2, 3일만 머물게 되면은 한 번에 모든 것을 관광의 중요한 요소는 다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런 컨셉을 잡아서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이제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좀 이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관광재단은 특성상 지역의 민간단체 및 활동가를 대상으로 이 지원 사업을 운영할 텐데 울산의 타 재단 및 기관의 지원 사업에 이렇게 참여하신 이 활동가
분들 사이에서 이 행정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관광재단이 활동을 이제 하면서 사실 좀 겪게 될 또 부분이 아닐까 좀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행정 간소화와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국가 예산을 집행하는 지출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혈세인데요. 마음대로 쓸 수는 없죠. 마음대로 그 임의대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물론 이런 컴플레인이라든가 이런 불만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행정 간소화를 위한 노력은 저희들이 하겠는데 그렇지만은 최소한의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는 수준은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함경준 대표이사님 좀 개인에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대표이사님께서는 한국관광공사 또 경기관광공사 등 주로 수도권에서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수도권이 아닌 울산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런 지역 특성을 고려한 관광 정책을 혹시 고민하고 계신가요? 네, 대충 짐작하시겠습니다만 울산은 관광 산업 발전의 아주 초기 단계고요. 그 관련 여행사라든가 국제회의 기획사 같은 그 관광 관련 사업체들도 많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그다음에 이 관광 마케팅 중장기 전략 체계도 지금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고요. 또 이 네네. 체류 관광객 그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체류 관광객을 좀 체류 기간을 늘리기 위한 숙박 인프라가 좀 정비가 좀 필요하다. 근데 숙박 인프라를 위해서는 일단 호텔을 많이 지어야 된다. 호텔을 많이 지으려면 사실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네. 단기적으로는 생활 숙박 시설이라든가 기숙사라든가 공유 숙박 제도를 도입한다든가 이런 단기적 대책을 먼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관광 사업 그 환경도 상당히 많이 변화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별 관광이 많아진다든가 고급화된다든가 고가화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 변화가 있게 되는데 기존의 이 단계를 뛰어넘는 발전 단계를 뛰어넘는 추월 전략을 좀 써서 관광산업을 좀 발전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그러면 수도권이랑 이제 울산이랑 비교했을 때 관광을 이제 중점으로 봤을 때 가장 큰 차이는 어떤 게 있으세요? 인프라가 없습니다. 인프라. 예, 인프라가 인프라 구체적으로 어떤 인프라? 아까 세 가지 인프라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있고요, 하드웨어적인 것도 있고요, 네. 마인드적인 것도 있습니다. 아까 모두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관광 산업에 대한 사람들이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시민들이. 그러니까 아까 도시 기반 시설을 갖다가 관광객도 거주자뿐만 네. 아니라 관광객도 이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 치안 서비스도 마찬가지고요. 관광객이 다 이용한다라고 생각을 정책 당국자나 아니면 시민들도 가지고 계셔야 그래야지만이 관광에 대한 산업 기반이 완성이 되고요. 근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이런 운영 체계라든가 사업체 육성 체계라든가 이런 체계들을 갖추고 있고 전략을 갖추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하드웨어 같은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텔 이런 여러 가지 컨벤션 센터 지금 컨벤션 센터 바로 만들었습니다만은 그런 시설들이 제대로 갖춰져야 된다는 그런 것이 갖춰져야 그래야 이제 그 발전을 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전시 컨벤션 센터 근처에 숙박 시설이 없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건 지금 저희들도 이제 해결될 큰 아주 과제 중에 네.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울산이 굉장히 좀 그 바운더리, 그러니까 이제 면적이 좀 넓다 보니까 아까 선택과 집중 이야기도 하셨는데 사실 그런 기반들을 다 갖추기는 사실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그런 고민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이제 단계적으로 해야 될 거고 또 있고 이제 동시에 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네. 단기적 대책들을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숙박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 아까 말씀드린 대체 숙박 시설이나 이런 걸 갖다 좀 개발하는 방법을 생각해야겠다. 그다음에 산업체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도전적인 그런 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관광 벤처 프로젝트 공모 사업 같은 것도 해야겠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 이외에도 이제 장기적으로 많이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아까 사람들의 마인드를 마음을 바꾸는 것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건 어떤 우리 사업의 성과나 사업의 실적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알려드리고 또 이렇게 교육시켜드리는 그런 과정들을 좀 거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추가로 한 가지 좀 질문을 더 드리면 이제 관광산업 같은 경우는 또 어느 산업만큼이나 물적 자원이 굉장히 중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방금도 숙박시설 말씀도 하셨고 울산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 누진 사업이 굉장히 많이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도시재생 누진 사업이 한 14개 지역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분야와 이제 그 협업을 하기가 굉장히 좀 수월해 보이고 또 필요로 해 보이기도 하는데 이 도시재생을 활용을 해서 예를 들면 뭐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숙박시설로 전환을 한다든지 이런 고민들이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뭐 당연히 그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그 요소가 관광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죠. 그 네. 도시재생 사업의 기본 컨셉은 뭐냐면은 사람을 모으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을 모으겠다는 건데 사람을 모으는 일 뭐가 합니까? 관광이 하죠. 외지 관광객들도 모으고 내국인 관광객 같은 지역 내에 있는 사람들도 모으고 네. 그래서 움직이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이런 구체적인 사업들을 제대로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그렇죠. 상황인데 네. 당연히 그 이 도시재생 사업의 그런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과 관광재단이 협업해서 좀 해결책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울산관광재단의 초대 대표이사로서 앞으로의 포부와 각오를 조금 소상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대학을 졸업한 이래로 국가관광진흥기관인 그 한국관광공사에서 쭉 일했습니다. 한 33년 넘어 일을 했고요. 오래 일하셨네요. 네. 예, 진짜 오래 일했습니다. 그만두지 않고 계속 일했습니다. 네, 근데 대단하십니다. 네. 그 과정에서 이제 그 해외 근무도 했고 해외 근무도 한 지역에서 한 건 아니고 그 뭐 미국, 뭐 유럽, 동남아, 그다음 중화권 이렇게 해서 다 근무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에 거기에 충분한 그 이 현지 마케팅 업무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시장 상황이라든가 그 커넥션, 네트워크를 많이 갖고 있고요. 또 관광공사가 옛날에는 이제 수익 사업도 했었어요. 뭐 면세점 사업이라든가 카지노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도 좀 했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호텔 사업도 했었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서도 좀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관광진흥 사업 관련, 국가관광진흥 사업 관련된 업무는 거의 대부분 다 해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3년 일했으니까 뭐 네. 그렇게 웬만한 건 다 해봤죠. 그래서 다 돌아다니면서 하게 돼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울산광역시에서 이제 이 산업 전반에 걸쳐서 이제 아주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관광이 그런 이 산업을 갖다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 가지고 지역 경제 발전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이제 그 울산관광재단을 만들었는데요. 제가 초대 대표로 이렇게 취임을 일을 하게 되면서 이 재단의 이제 틀을 만들고 또 이 울산시나 아니면 울산 시민들의 그 관광 산업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클 텐데 그 기대를 좀 만족시켜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 기대에 만족시켜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아주 지금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어깨가 무겁고요. 지금 부담이 큽니다. 네. 그렇지만 제가 33년여를 한 일은 주로 이런 일이기 때문에 관광진흥 사업 관련 그런 이 한국관광공사에서 했던 그런 사업 경험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네트워크들 뭐 이런 걸 다 동원해서 기대에 부응토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경준 울산관광재단 대표이사님 오늘 출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사팩토리 100.3 금요판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노래는 엠플라잉의 Let Me Show You라는 노래인데요. 노래 띄워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전준모 엔지니어, 음악의 길기판, 진행의 조강래, 이태인, 엄유미, 책임의 김성광이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모두라고 말하면 다들 안녕이라고 외쳐주세요. 모두 안녕.